슬프고 짜증나고 냉소적이고. 냉소적이지. 엄청 냉소적이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누가 상의하라면 싫어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되고 내가 앞으로 더 지금보다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뭔가 나아질 수 있을까? 월급을 많이 좀 벌어. 월급 좀 늘어나. 그래도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고정된 사람처럼 고정된 침처럼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잠시 유연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안녕하세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눈여겨볼 만한 이슈를 미경이스럽고 범선스럽게 분석해보는 시간 MK 타임즈. 오늘도 핫한 이슈를 갖고 찾아왔는데요. 자, 오늘은 어떤 이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잘 지내셨어요?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발리에 가서 네. 처음 가봤는데 발리? 인도네시아 가서 뭐 일도 하고 디지털 노마드답게 일도 하다가 거기는 이제 비건 음식도 엄청 많고 비건 천국이에요. 그리고 요가랑 서핑 뭐 이런 거 하기 너무 좋고 바닷가에 서핑할 줄 알아요? 배웠어? 배웠죠 가서. 거기 가서 배웠어? 그러니까 한국에서 한 달 배우는 것보다 발리에서 한 주 배우는 게 훨씬 파도가 좋으니까. 나 발리 가갖고 그거 한 달 하고 오면 너무 좋겠다. 괜찮네. 맞아. 나 보내줘. 갔다 오세요. 보내줘. 나 보내줘. 네, 뭐. 아니야. 지금 여러분 그러면 NKTV, NKY 다 쉬어버려. 거기 가서 영상 촬영해서 올리고 이런 짓 하지 마. 그렇죠. 그러면 휴가가 아니야. 그건 휴가 아니죠. 자, 오늘의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혹시 나도 번아웃 증후군인가?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들어봤죠, 요새? 많이 들었고. 다들 번아웃이요, 네. 요새. 나 번아웃 온 것 같아 하는 사람들 진짜 요즘에 많거든요. 또 이번에 이 번아웃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BTS가 번아웃에 빠졌다. 방탄소년단의 고백이 K뮤직에 충격적인 단면을 드러나게 했다. 지난 6월 14일 BTS는 직접 촬영한 동영상에서 향후 활동에 변화가 생길 것을 암시했다. 아이돌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숙성하게 놔두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뭔가를 찍어야 되고 계속 뭔가를 해야 되니까 내가 아침에 나가서 헤어 메이크업 하고 뭐 하면 내가 성장할 시간이 없어요. 네, 그게 근데 단순히 실력적인 게 아니라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들에게 번아웃이 온 것을 아닐까라고 우려를 한다. 어쩌면 본인들의 상태를 언론이 진단하는 이런 상황도 그들을 아프게 할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아이돌 시스템이 그들을 세계적 스타로 만들었지만 회사가 정한 틀 안에서 생각하고 움직여야 하는 그 시스템이 이 아이돌을 고민에 빠지게 하고 지치게 한 것은 아닐까. 자, 이 기사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저는 좀 많이 놀랐고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 업계에서 최고잖아요. 가장 성공한 사람들도 그렇죠. 번아웃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 물론 번아웃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면 어쨌든 안 성공하고 그렇게 많이 활동을 많이 안 하면 번아웃이 덜 오나?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번아웃이 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소진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풀려도 소진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그리고 이게 되게 어떤 개별적인 예외적인 사례면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 만연해요. 저희 또래한테. 번아웃이? 네, 예술하는 사람들, 사회 운동하는 친구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고 변호사 하는 친구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다들 지쳐 있어. 이걸 사전적 그 정의로 찾아봤더니 그래요?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그 사전적인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려주세요. 번아웃의 사전적 의미는 번아웃 신드롬, 한자로 하면 소진이죠. 소진된다. 어떤 일을 하는데 극심한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인 피로를 느껴서 그 일에서 오는 열정이나 성취감을 잃어버리는 증상을 뜻하는데요. 그래서 원래는 정신건강센터에서 이제 처음 쓰인 용어인데 흔히들 이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같은 감정 노동자들을 연구하다가 만들어진 단어인데요. 이제는 2010년 이후에는 일반 직장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를 아우러서 어떤 업무 능력이나 열정의 약화 뜻하는 신조어로 쓰입니다. 번아웃 그 증후군. 자, 지금 한번 우리가 각자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범선님 몇 점이에요? 27점. 나는 그래도 한 42점 나오는데. 제일 높은 점수가 뭐 나왔어요? 저는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쉽게 피로를 느낀다.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나머지는 거의 아니에요. 저는 좀 높게 나온 게 여가 씨가 여가 생활을 즐기지 못한다.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이거 내가 솔직히 방금 발리에서 와가지고 이거를 그래. 물어봐서 그렇지. 가기 전에 물어봤었으면은 최소 40점은 나왔을 것 같아. 저도. 그렇다고 그래서 뭐 대체로 모든 일에 의욕이 없거나 무슨 유머 감각이 사라지거나 뭐 이 실망감을 냉소적으로 느끼거나. 반하고 슬프고 일이 재미없고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이 재밌어서 하는 거야. 죽어라고. 근데 여가 시간 못 챙기고 맞아요. 그리고 하루 끝나면 너무 피곤하고 그런데 다행히 건강해서 다음날 일어나면 또 멀쩡해. 근데 그게 너무 누적되면은 이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재미 없어질 수도 이게 있고 오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또 확 무너질 수 있겠지. 맞아요. 번아웃이 오겠지. 저도 완전히 자유롭진 않지만 비교적 제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는 번아웃을 느끼진 않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제가 소진됐다고 느껴본 적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러니까 힘들고 막 시간이 없고 체력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이런 건 있어도 내 영혼의 연료가 사라졌다라고 느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뭐 할 때 그러면 막 그냥 저기 충전이 돼요? 재충전이 돼요? 가장 큰 거는 밴드랑 합주할 때. 어제도 제가 정말 오랜만에 한국 돌아오자마자 내일 공연이 있어서 밤에 이제 합주를 했거든요. 아 그래? 한번 봐봐. 어떻게 하나 궁금해 이게 죽겠어 나는. 그러면은- 뭐 하나? 저렇게 뛰고 난리를 치는 거야? 혼자서? 혼자서는 아니죠. 다 같이 뛰고 있잖아요. 아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무슨 변호사를 하냐? 택도 없다 택도 없어. 내가 진짜 내가 보자마자 야 저렇게 살아야지 무슨 변호사를 하냐 무슨 변호사 말 같지 않은 소리. 이것도 좋아하나? 잘 간뒀어 잘 간뒀어. 진짜 이거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인다. 그러니까 번아웃이 없으려면 그래도 뭐 일주일에 어느 한순간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일을 하면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은 들어. 비건 활동가들이나 비건이즘을 실천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번아웃을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예민하고 본인이 이제 채식을 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되게 피로한 일이잖아요. 스트레스 피곤한 맞아, 일이, 맞아, 일이고 피곤한 일이야. 같이 운동하는 동료들 중에서 번아웃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제가 보면은 진짜로 왜요? 미안할 정도로 왜 발리 갔다 와서 그런가? 아니 발리 가기 전에도 그렇고 근데 저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제가 음악을 해서 그런 것 같긴 해. 그러니까 음악에서 저는 풀어요. 근데 또 음악하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음악만 하는 사람들 다 번아웃이야. 왜냐면 인디 음악하는 사람들 다 힘들거든. 코로나 때 공연도 못하지 뭐 먹고 사는 거 힘드니까 거기도 다 번아웃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연예인들이나 셀럽들이 번아웃을 더 많이 느낀다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만 보고 있는 나와 네. 남들이 보고 있는 나를 동시에 느끼면서 사는 게 엄청 기운 빠지는 일이거든요.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뭔가 자유도가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인생에서 내 그 뭐랄까 주권 이런 게 떨어지니까 또 가끔씩 또뭐 셀럽이나 연예인들이 뭐 예기치 않게 뭐 몸이 아프다거나 이래서 쉴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에요. 저것도 행운이다. 어쩌면 저 불행이 행운이 될 가능성이 높구나 이렇게도 봐가지고 그리고 이런 게 뭐 대수야 쉬면 어떻고 일하면 어때 다 100살 100년 동안 별일이 다 생기지 이렇게 사는 거지 그지? 내가 살겠다는데 어쩔 거야. 나는 내가 늘 생각하는 말이 내가 살겠다는데 내가 가겠다는데 내가 먹겠다는데 내가 이 길을 가겠다는데 누가 어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할 때 뭐 인터넷에 막 욕을 할 수는 있지만 육체적으로 내 몸을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사건은 잘 안 벌어져요 세상에. 상상도 하지 말라고 그런 일 안 생긴다고. 그냥 하면 돼요. 그리고 셀럽이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하지 마. 저는 그럴 생각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보는 건 셀럽일 수 있어. 근데 나는 나를 그냥 김미경으로 대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를 김미경으로 못 대하고 나조차도 나 셀럽인데 이런 식으로 보면 그때부터 정신분열 와요. 대표님은 번아웃을 느끼보신 적 없어요? 그럼? 왜 없어요? 있지. 그래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뭔지 내가 정확히 느낀 거 있었거든요. 한 10여 년 전에 되게 심하게 번아웃이 왔는데 그러니까 번아웃이 온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에 압박감. 옛날에 내가 이제 방송 매일 할 때 방송을 한 게 매일 성적표로 그 나왔어요. 분당 시청률 정말 그 사람 잡아 죽인다. 분당 시청률에 대해서 내가 책임감을 느끼는 거야. 내가 무슨 말 할 때 시청률이 떨어졌어요. 정말 그 보고를 들을 때마다 그래서 이런 말은 뭐 안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말을 더 해야 되고 막 뭐랄까 김미경 강사가 아닌 그 이제
시청률을 올리는 기계가 돼서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되게 우울감이 와요. 하나도 안 기뻐요. 막 그냥 뭐 실시간 검색어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면 가슴이 막 두근거리는 증상이 와요. 그러면서 보기가 싫어. 그리고 밤에 되게 우울하고 슬프고 피곤한 건 기본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 증상 그대로 다 있었어요. 슬프고 짜증나고 냉소적이고. 냉소적이지. 엄청 냉소적이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뭐 누가 상의하라면 아 싫어 몰라 막 이런 식으로 되고 근데 결국 쉬어서 나아졌어요. 쉬어야 돼요. 안 쉬면 안 나요 이게. 맞아요. 다음 주제는 밀레니얼 세대는 번아웃 세대다. 앤 헬렌 피터슨의 책 중에 요즘 애들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밀레니얼 세대는 번아웃 세대다. 이렇게 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그 윗세대까지는 항상 역사상 부모보다 더 잘 사는 세대였어요. 더 나아지는 거였는데 밀레니얼부터는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된 거예요. 박사학위를 따도 학벌이 좋아도 계급의 벽이나 어떤 성별의 벽, 젠더의 벽, 그리고 시스템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벽을 넘지 못한다는 좌절감이나 현실 인식을 하는 시점이 오는 거죠. 물론 그거 때문에서 번아웃이 오는 건 아니더라도 이미 거기까지 오기 위해 생존에 최적화된 예를 들어서 뭐 학원에 다니는 것들이나 맞아. 뭐 틀 안에 생동하는 것들을 빡세게 거쳤는데 그거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장벽을 넘지 못한다라는 좌절감에서 심한 번아웃에 시달리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세대가 윗세대보다 절대적으로 노동 시간이 늘었냐?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건 아니지. 윗세대보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쉬는 시간이 많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뭐 덜 부유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배고파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저는 이거는 상대적인 어떤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대적 주변 사람들이랑도 우리가 비교를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앞으로 나아갈 때 미래가 지금보다 우리가 나아질 거라는 어떤 결국에는 사람의 심리라는 건 상대적이잖아요. 맞아. 그 저희 어머니 세대, 아버지 세대는 그때는 가난하긴 했지만 살면서 계속 뭐가 나아져. 아하. 앞으로 내가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고 아, 맞아. 그게 커리어가 굉장히 나아질 수 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는데 관련이 많겠다. 저희 세대는 물론 태어날 때부터 민주화되고 부유한 세대 나라에서 태어났고 지금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내가 앞으로 더 지금보다 뭔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뭔가 나아질 수 있을까? 월급을 많이 좀 벌어. 월급 좀 늘어나. 그래도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지. 거기서 이제 확 뭔가 그 소진이 오는 것 같아요. 나는 번아웃이 될 정도로 노력하지 않으면 돈도 벌 수 없고 살아갈 수 없는 이 너무 치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렇죠. 그 정도로 소진하고 탈진할 정도로 일하지 않으면 잘못하면 되게 경쟁에서 뒤처리 굶는다니까. 맞아요. 왜냐하면 사회는 냉철하게 소비를 선택해요. 실력이 있어야 누군가로부터 고용되어지고 선택되지. 안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누가 나를 선택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은 공부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막 이런다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뭐 돈이라도 잘 벌리고 성과가 빨리 나면 그 돈과 그 성과를 가지고 쉬는 시간을 좀 늘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번아웃이 들어오겠지. 근데 노력했는데 돈도 안 벌리고 성과도 없어. 그럼 더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번아웃까지 금방 가지. 지금 현재 현대인의 10명 중에 7명이 번아웃을 겪는다고 해요. 어때요? MZ 사이에서 좀 번아웃 극복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 유행하고 있는 말이 리추얼이에요. 리추얼. 리추얼이라는 게 규칙적으로 뭐 계속 하는 거. 그렇죠. 의식. 이렇게 의식. 과거에는 리추얼을 주로 종교적인 의식에 많이 썼는데 사실 요새 현대인들이 종교에서 얻을 수 있는 위안이 많이 줄어들었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나름의 종교, 나름의 어떤 공동체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름의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돌보는 절대적인 시공간. 하다못해 그냥 방 청소를 하는 게 될 수도 있고 그냥 맨날 밤을 방 청소를 하면서 스스로를 어떤 비우는 정갈하게 하는 어떤 의식이 될 수도 있고 뭐 향을 피우는 걸 수도 있고 내가 먹는 음식을 요리하는 걸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는 근데 키워드로 떠오르는 거는 요가, 명상, 등산, 채식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리추얼. 리추얼 라이프의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 아니면은 뭐 글을 쓰는 걸 수도 있고요. 일기처럼. 그래서 이런 그 리추얼 라이프를 제공하는 또 플랫폼도 등장을 했고 제가 아까 발리에 가서 뭐 요가하고 서핑하다 왔다 그랬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리추얼인 거죠. 대표적인 사례인 거죠. MZ 세대들이 가장
그 리추얼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리추얼이 미라클 모닝. 아, 나는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MZ 세대가 어떻게 일어나요? 미라클 모닝 시간에? 쉽지 않죠. 되게 젊은 사람들이 늦잠 많이 자지 않나? 뭐 저는 할 말이 없네요. 부모랑 가장 많이 싸우는 게 잠 때문에 아침에 싸우는 거잖아. 맞아요. 몇 시에 일어나요? 저는 그 미라클 모닝을 할 때쯤 자요. 5시나 네, 4, 5시에? 5시에 자고. 그럼 몇 시에 일어나? 2시쯤 일어나고. 근데 음악 할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무래도 뭐 공연이 하면 늦게 하고 맞아. 뭐 이러니까 그런데 글 쓸 때는 또 일찍 일어나서 쓰는 게 좋더라고요.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글 쓰면 잘 써져요. 요새 우리 지금 5.14 챌린지 한 지 1월부터 했잖아요. 참가한 사람이 제가 4만 명 되거든요. 오. 근데 지금도 하루에 8천 명에서 1만 명씩 와요. 새벽 5시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 미라클 모닝을 하는 게 나의 되게 중요한 리추얼이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애들이 자는 시간. 이게 내 시간인 거야, 온전히. 그래서 정말 이 시간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썼고 이 시간이 내 시간일 때 가장 행복했어요. 30대, 40대 때.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내가 나한테 쓸 수 있다라는 게 생겨야지.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일에서 성취감을 못 얻었을 때 번아웃이 느껴지는데 맞아. 그게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것도 있지만 이 성과가 나의 것으로 인정이 안 됐을 때 굉장히 큰 무기력감에 빠지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안 된다고 하면은 깔끔하게 그건 포기하되 절대적으로 나만의 어떤 시공간을 주말에 확보하는 뭔가를 거. 한다든지, 그렇죠. 그지? 주말이든 새벽이든 맞아. 밤이든 그거를 확보해 줘야지 내가 나를 돌볼 수 있는 거겠죠. 그게 리추얼이고 대표님이 어쨌든 사회의 멘토로서 번아웃 증후군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분들한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쉬세요. 아, 결정적인 거 하나를 말씀드리면 내가 멈추면 세상이 멈출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멈춰요. 그리고 내가 멈추면 큰일이 날 것 같잖아, 나한테도. 그렇죠. 네. 아무것도 안 거죠. 근데 나는 번아웃 증후군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에서 한치도 물르지 않으려고 해서 생기는 것 같아. 돈도 물릴 수 없고 시간도 물릴 수 없고 그 내가 현재 지금 사회적인 어떤 지위도 물릴 수 없고 아무것도 못 물러. 나 이거 그대로 갖고 있으려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온몸이 다 근육 경련이 난 거지. 근데 이거 하나 해갖고 여기 조금 무너져도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아웃 증후군을 벗어나는 방법은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잠시 떠나건 내가 잠시 쉬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이걸 꼭 머리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뭐 너무 맞는 말인데 제가 주변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랬을 때 어려운 지점이 바로 그걸 인정하는 순간 번아웃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내가 멈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무기력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고정된 사람처럼 고정된 침처럼 꼼짝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약간 뒤로 물러서서 거기서 약간 축소되건 거기서 말라 비틀어지건 상황은 똑같아. 번아웃의 문제는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더 성과도 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막 그냥 이렇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수백 가지다. 그렇죠. 그러니까 잠시 유연해도 아무 일도 안 생긴다라는 거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노동에서 나의 그 존재의 의미를 찾는 게 거기서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아닌 진짜 일상적인 행위들 맞아. 뭐 하다못해 그것도 숨 쉬는 좋고요. 것부터 시작해서 먹는 거, 뭐 걷는 거 이런 데서 어떤 의미를 찾으면은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제 NK타임즈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도 너무 흥미롭고요. 네. 번아웃, 참 밀레니얼 세대가 느끼는 번아웃이 우리 기성세대가 느끼는 번아웃과 또 다른 종류였다는 것도 더 들으면서 훨씬 더 이해되게 됐고요. 사실 요새 되게 힘드실 텐데 다들 여러분 어때?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힘내시기를 네. 바라고 저도 힘을 내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어딘가에 찰싹 붙어 있지 말고 아무 일도 안 나니까 떠나고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자, MK 타임즈.